쇼! 달슨의 라이브! 프리미어리그 순위 싸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승부처로 불렸던 이 토트넘과 리버풀 경기에서 리버풀이 정말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래간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3대1로 토트넘을 제압을 했습니다. 진짜 리버풀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최근에 계속 이기지 못하는 경기가 좀 이어졌었는데 토트넘을 그것도 원정 와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좀 했습니다. 그동안 토트넘 경기 앞두고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 최근 5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 프리미어리그 6경기 만에 리버풀이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프리미어리그 순위가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순위 4위로 재진입을 했습니다. 리버풀은 사실 좀 위기로 이렇게 사회권 밖으로 좀 밀려나는 흐름이었는데 다시 분위기를 좀 잡아가게 됐고요. 사실 악재가 너무 많았어요. 뭐 최근에 이기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오늘 경기 앞두고도 악재가, 그러니까 수비는 계속 부상당하고 있었잖아요. 반다이크나 조고메스가 다쳤었는데 오늘 경기 앞두고 파비뉴까지 또 다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굴 세우냐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부상 복귀한 핸더슨을 센터백으로 내렸고 부상 복귀한 마티프를 넣어서 센터백을 구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원정인데 쉽지 않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를 클럽 감독과 리버풀이 잡아냈습니다. 3골을 넣었는데 이게 사실 전반전은 막 이렇게 서로 치고받는 그런 경기였어요. 초반에는. 근데 전반 추가 시간에 피르미누가 딱 연결받아가지고 골을 넣었죠. 마네가 이제 쭉 뽑아준 거를 골을 넣었는데, 이러면 피르미누가 지난해 12월 이후에 한 달하고도 한 열흘 정도 만에 골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리버풀이 어려운 경기 할 때 가장 큰 고민이 골을 잘 못 넣는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네 정도 빼고 최근에 뭐 거의 골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 피르미누가 이렇게 딱 골을 좀 만들어줬고, 지금 리버풀로 따지면 프리미어리그 5경기 만에 이제 득점을 피르미누 이 골로 좀 넣게 된 거고요. 후반 이제 시작해서 47분에는 마네가 이제 슈팅 때렸는데 요리스가 딱 막아낸 게 리바운드 떨어져가지고 아놀드가 오른발로 때려 넣었는데, 아놀드가 사실 되게 부진하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올 시즌. 아놀드의 이번 시즌 첫 골입니다. 어려울 때 만들어주네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놀드가 그 이후에도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경기 통해서 아놀드도 이 골도 그랬고 오늘 경기 쭉 올라온 흐름이었어요. 실제로 3번째 골, 거의 쐐기를 박았던 마네 골도 아놀드의 크로스가 마네가 넣었던 거니까 오늘 아놀드가 하나의 골과 하나의 어시 이렇게 좀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 리버풀은 확실히 토트넘이 강하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보여주네요. 토트넘 상대 이러면 7연승입니다. 7연승. 굉장히 좀 잘해주고 있고, 클럽 감독도 무리뉴 감독한테 맞대결 13번 싸웠는데 7승 3무 2패.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리버풀은 선수 개개인들, 뭐 공격수를 골 안 터지던 선수들도 골을 좀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아놀드도 좀 살아왔고, 물론 이제 파비뉴가 좀 다쳤다라고 하는 건 있지만 핸더슨이 돌아왔고, 그래서 결과도 내용적으로도 이제 분위기 반전을 한번 치면서 4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리버풀로서는 오늘 경기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토트넘입니다. 토트넘. 토트넘 어떻게 하나요? 네. 토트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토트넘 진짜 문제가 많네요. 수비 정말 오늘 엉망입니다. 엉망. 네. 호이베르가 원더골 넣었잖아요. 진짜 오른발로 막 때려 넣어가지고 이렇게 휘어들어가는 거로 해가지고 알리송 키퍼가 꼼짝 못하는 골을, 호이베르가 토트넘으로 이적해서 그러면 모든 대회 통틀어 첫 골입니다. 지난 시즌 사우스햄튼 뛰면서도 아마 프리미어리그 골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간만에 호이베르가 골을 빡 때려 넣으면서 원더골을 만들어줬는데 나머지가 전부 엉망이었어. 엉망. 특히 수비가. 일단 첫 번째는 도어티 어떻게 합니까? 도어티. 레길런이 이제 부상으로 오늘 경기 못 뛰었기 때문에 오른쪽 수비 자원인 도어티를 왼쪽으로 돌려놨죠. 도어티는 아일랜드 대표팀에서도 왼쪽으로 뛴 적이 있어서 왼쪽으로 갖다 냈는데 어떤 존재감도 못 보여줍니다. 어떤 존재감도. 심각할 정도네. 심각할 정도. 최악의 폼을 보여줬는데, 전반전에는 이제 왼쪽에 갖다 놨다가 너무 안 되니까 후반전에 포백으로 전환하면서 오른쪽으로 갖다 놨는데 차라리 빼버리지. 네. 오른쪽으로 갖다 놨는데도 턴오버가 너무 많아요. 실제 제가 기록을 보면 오늘 양쪽 풀백을 다 본 거 아닙니까? 도어티가 크로스 공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양쪽 풀백이니까. 오늘 도어티가 성공시킨 크로스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없겠죠. 네. 성공 크로스가 하나도 없고요. 롱볼을 통해서 그
연결해줘야 되잖아요. 쭉쭉 전환시켜주는. 롱볼 4번 시도했는데 딱 한 번 성공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경합 상황 있죠. 뭐 선수가 리버풀 선수가 경합할 때 4번 했는데 한 번도 성공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볼을 잃어버린, 점유율을 잃어버린 횟수는 17번이나 되고요. 그냥 오늘은 빌런이에요, 빌런. 예. 도어티가 거의 빌런적인 어떤 플레이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측면 쪽에서 공격이 안 되니까 토트넘의 공격이 다 막혀버려요. 뭐 측면 쪽에서 올라와줘서 어떤 리버풀의 어떤 압박이라든지 수비를 뭐 측면 쪽으로 열어준다든지 이래서 가운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풀백이 안 되니까 도어티 오늘 최악이었다. 예, 빌런이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토트넘 수비가 진짜 오늘 최악이었던 건 이 센터백. 아니 그 다이어가 조 로드는 그러면 안 되지. 예. 리버풀 쪽에서 골을 잘 넣긴 했어요. 그런데 세 골 중에 2골이 어떤 형태였냐면 크로스가 올라오잖아. 크로스가. 아니 왜 크로스를 흘립니까? 둘 다 똑같잖아. 다이어하고 조 로든이 2골 실점할 때 어떻게 했냐면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크로스를 이렇게 골키퍼에게 양보하는 것처럼 이렇게 흘려. 둘 다 똑같아요. 오니까 이렇게 흘려. 네. 아니 크로스가 그 정도 속도로 오면 뒤쪽에서 누가 들어온다는 생각을 안 하나? 기본적으로 수비수는 그 상황에서 두 가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크로스가 중앙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로 가로지르니까 골키퍼이 콜을 해서 서로가 콜을 해가지고 누가 처리하는 걸 막긴다는 콜을 하든지 아니면 위험지에선 처리해놓고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흘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근데 그런 실점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 조 로든과 다이어가 똑같았어요. 크로스 흘리면서 실점을 해버렸죠. 벤 데비스도 비슷했어요. 벤 데비스 같은 경우도 실점 상황에서 아놀드가 때린 거 있잖아요. 아놀드가 때렸던 거. 그거 리바운드에 대한 대처를 안 하잖아. 리바운드가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놀드는 그 리바운드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벤 데비스는 그거를 대처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놀드가 때릴 때 프리한 상황에서 때려버리잖아요. 오늘 수비 엉망이었다. 그런 거고. 이제 수비는 전체적으로 진짜 다 힘들었습니다. 예, 뭐 도어티부터 해가지고 센터백들까지 다 힘들었는데 또 경기를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만든 건 해리케인의 부상이었어요. 해리케인이 전반전에 나왔다가 오른발목 왼발목을 다쳤기 때문에 후반 시작과 동시에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해리케인이 오늘 좀 빠져가지고 전반전 뛸 때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옵사이드 골 취소됐던 것도 똑같았잖아요. 케인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고 손흥민이 뒤에 달리면서 빵 줘가지고 골이 들어간 데게 옵사이드로 골 취소가 됐지만 그런 장면이 사라졌어요. 이 뒤에 볼줄이 없어. 볼줄이 없어지다 보니까 볼을 연결해줄 선수가 없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에 완전 고립됐어요. 근데 이게 손흥민 선수만 고립된 게 아니라 오늘 토트넘과 리버풀의 슈팅 개수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토트넘이 90분 동안 때렸던 슈팅이 3개밖에 안 돼요. 3개. 단 3개. 리버풀은 14개 때렸고요. 근데 이게 손흥민 선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볼이 얼마큼 안 갔냐면 슈팅 때릴 수 있는 포지션으로 토트넘이 3개 때렸는데 그 중에 하나는 호이베르가 그 중거리로 때려가지고 골 넣었던 그거 하나고요. 나머지가 손흥민 선수 2개예요. 그리고 나머지 어떤 선수들도 슈팅을 못 때렸습니다. 볼이 와야지 누가 때리죠. 손흥민 선수가 오늘 그래도 열심히 뛰었어요. 지금 뭐 팀에서 최다 스프린트 기록을 했죠. 난 순간 시속이 32.9km 계속 뛰어. 쉬지 않고 뛰고 막 스프린트 걸고 흔들어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볼이 와야지 이게 무슨 실효가 있죠. 그리고 저는 교체도 좀 잘못됐다고 봐요. 오늘 후반 시작과 동시에서 케인 빼고 라멜라 넣었고요. 오리에 빼고 윙크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경기 안 풀리니까 후반 중반 이후에 베르베인 빼고 또 베일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멜라 윙크스 베일 들어가서 뭘 했나요? 네. 조금 더 그러면 후반 일찍 선수를 뒤지고 있었으니까 공격적으로 가든지. 네. 라멜라나 윙크스나 베일 아까 어떤 분들이 베일 들어가는 윙크스나 라멜라 들어가는 거 보면서 이거 게임 던졌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풀어주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케인 빠지고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 됐는데 이쪽에서 볼이 안 가니까 플레이가 되지 않네. 이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공격에서 뭐 볼이 와야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BBC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손흥민 선수가 사실 오늘 경기에 이렇게 타임 테이블로만 이렇게 놓고 보자면 토트넘에서 가장 아쉬웠던 거는 전반 3분에 손흥민 선수의 골이 옵사이드로 취소된 장면입니다. 그걸 이제 BBC도 그 장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소개하고 있어서 그걸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게 있었냐면 두 가지 의견을 소개합니다. BBC가 VAR은 언제쯤 공격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독을 할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오프사이드라고 하는 게 처음 만들어진 것이 현재와 같은 틀로 1925년입니다. 그 이후로 이 큰 틀거리가 지금까지 옵사이드가 유지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옵사이드가 조금씩은 개정됐잖아요. 개정되는 방향은 뭐였냐면 공격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1990년을 넘어가면서 동일선일 경우 온사이드로 본다, 이런 게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항상 공격자에게 유리하게 돼서 공격 축구를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게 옵사이드 규정 변화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까지 극세사를 해서 정말 요만큼 무슨 발톱, 뭐 뒤꿈치, 뭐 약간 옷 이렇게 하나 튀어나온 거, 이런 것까지 봐가지고 봐버리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의견을 낸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손흥민 선수 옵사이드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의견들을 BBC가 소개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VAR이라고 하는 건 정말 막 나노미터까지 계속 쪼개면 동일선이 어디 있어요? 동일선이 어떻게 존재해요? 완벽한 동일선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해요? 누군가는 진짜 요만큼이라도 앞서 있겠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VAR은 언제쯤 공격자에게 유리하게 할 것이냐. 처음에 옵사이드가 만들어진 취지, 옵사이드가 개정되는 그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손흥민 선수의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의견을 BBC가 소개하냐면, 공격수의 저렇게 발꿈치를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왜 손은 안 보냐는 거예요, 수비 쪽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이 의견을 소개했냐면, 축구가 그 공격과 수비수가 몸싸움을 하다 보면 서로 팔을 쓰잖아요. 이렇게 막 몸싸움을 하잖아요. 그죠? 막 서로 막 땡기고 막 서로 어깨 싸만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면 실제로 옵사이드에서는 손과 팔은 제외라고 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하지만 플레이할 때는 다 수비수건 공격수건 팔을 쓰는데, 옵사이드 규정은 손과 팔을 제외한다는 걸 알겠지만 저렇게까지, 예를 들면 무슨 실제로 저 선수가 저 뒤꿈치 요만큼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것까지 다 본다면 그러면 수비수도 거기서는 봐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렇게 따졌을 땐 수비수의 팔을 옵사이드에 이걸 보지 않는 것은 공격수와 몸싸움을 할 수 있는데, 이러면 이거는 옵사이드의 이 규정이 누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겠냐, 이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BBC가 얘기한 거라서 이거는 한번, 그러면서 옵사이드라고 하는 것은 고정불변이 아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번에 BBC도 그 정도 정말 요만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뭔데 뭐 여하튼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장면은 뭐 규정상 옵사이드는 맞습니다. 자, 토트넘은 어쨌든 지금 프리미어리그 이렇게 되면 그동안 4경기에서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패배가 없다가 5경기 만에 이제 패배를 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순위가 6인데 굉장히 지금 불안한 6이에요. 예. 7위 에버튼과 승점이 같은데 에버튼이 지금 경기가 더 한 경기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불안한 6인데 주말에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2월 1일 새벽 4시 15분에 지금 하위권이긴 하지만 브라이튼과의 원정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오늘 케인이 부상으로 후반전에 나갔죠. 부상 정도를 좀 지켜봐야 되고, 레길론도 오늘 부상으로 못 뛰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악재와 안 좋은 흐름 속에서 이 순위가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할까?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새벽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또 한번 지켜보죠.